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동일의 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한동일 변호사님, 한국인 최초 바티칸 변호사의 공부 철학. 프로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인 최초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마나 변호사. 라틴어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통해 정승된 교회법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다. 광주 가톨릭대학교와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청에서 설립한 라테란 대학교에서 교회법 석사와 박사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로마나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한국과 로마를 오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라틴어 강의는 인근 대학생은 물론 외부인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최고 명강의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어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유럽법의 기원과 로마법 수업을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 라틴어 수업, 유명한 책이죠. 로마법 수업, 법으로 읽는 유럽사, 그래도 꿈꿀 권리, 그리고 까르페 라틴어 한국어 사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등이 있다.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는 길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라틴어를 비롯해 여러 유럽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고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마친 후 합격 비율 5에서 6%에 불과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도 그간의 공부가 얼마나 지난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수련의 과정과 같다고 말하며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생들,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공부 철학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전에 제가 같이 다뤘던 이간훈 변호사님 계셨어요. 여기 괜찮아? 고폭은 다른 거야. 이때 이간훈 변호사님 사법고시 공부했던 과정이 다룬 책에서 수험생들이 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한동일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일의 공부법 상당히 수험생들에게 약간 좀 힐링 위로 따뜻한 말들을 많이 전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다뤄볼 부분은 기억의 정화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말을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을 씁니다. 내 말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알기도 전에 미리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이나 말보다 자신의 하는 말이나 생각이 스스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관심이 없다는 의미죠. 흘려듣거나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은 대부분 내게 와서 꽂힙니다.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정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지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좀처럼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이죠. 나를 부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끙끙대면 그 생각이 고스란히 내 머릿속에 전달되는데 공부가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가족 빼놓고는 아무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남하고 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인들이 야 공무원 시험 어렵다는데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합격생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할게요. 그럼 그분들도 똑같이 조언 줬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봤을 때 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너도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나처럼 시행착오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하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정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는 프리피카티오인데 이는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말끔히 씻는다라는 라틴어 동사 프로고에서 유래한 겁니다. 프로고 동사는 모두 불을 의미하는 고대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정화라는 말이 라틴어와 고대 이탈리아, 인도 유럽어 모두 피라는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인도 유럽어에서는 정화의 개념을 자음 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정화하는 행위를 동사 어근, 피유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모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형성한 문명의 최종 목적은 인간 존재를 영적으로 정화하고 불멸과 영생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의 정화는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자꾸 떠오르는 기억부터 서서히 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저도 매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노력했습니다. 기억의 정화는 때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기억 속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의 앙금은 맑게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과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언제든지 다시 물을 뿌옇게 만듭니다. 사실 기억이 아주 완벽히 사라질 순 없습니다. 다만 찌꺼기를 걸러내 정화하면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듯 기억이 정화되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억은 어느 순간 정말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좋지 않은 기억을 정화하는 건 당연하고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론 좋은 기억도 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억을 정화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억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 기억에 집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8장에서는 저는 한두 번 만점을 받으면서 그런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저희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습니다. 만점이라는 좋은 기억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점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 지구력을 얻으려면 지나간 점수는 잊고 멀리 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 만점을 못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기 집착하면 심적으로 더 힘들고 부담만 커집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짐을 지워주는 격이지요. 자,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 중간에 좀 들어볼게요. 공무원, 경찰, 소방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고. 그래서 수험생들 관리를 하다 보면은 기출 한 번 돌리고 또는 기출 2번 돌리면서 평가를 해요. 누군가는 조급한 마음에 기본서를 공부하면서도 막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기출 한 번 돌렸는데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기출 한 번 본다고 점수 바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범위도 많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에 연연하면 조금만 점수 안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럼 누군가는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막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불안해져가지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거나, 불안해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 교재 좋다고 하네 하면서 또 비슷한 교재 또 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공부 범위를 계속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너무 점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틀릴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영어 강사로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연도별 기출 10년치를 풀라고 하잖아요. 이전 기출에도 좋은 문제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영어는 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기출도 좋은 문제 많은데 매년 오답률은 정해져 있어요. 자주 틀리는 문제는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로 너무 판단하게 되면은 영어 점수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을 풀다 보면요. 자신이 약한 부분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분 많이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점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약점 체크를 하고, 실수는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큰 기록을 세운 스포츠 선수들은 대체로 실패한 경기는 물론이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경기도 다 있고, 처음 출전하듯 경기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경기도 성공한 경기도 현재의 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나간 경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따금 자신이 잘했던 경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수업에서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확실히 정화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스포츠 선수들이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의 정화는 몸을 가둔 채로 공부하면서도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 역설적으로 몸을 가두었을 때인 듯 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감옥에 갇혀서도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비가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 시절에 몸을 가두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뿐 아니라 무언가 사람의 정신세계가 한 단계 성장하고 고양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인들은 인간 존재를 영적으로 정화하고 불멸과 영생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으로 동틀력, 정오, 일몰 이렇게 하루 3번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틈이 날 때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주 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는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의식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하기 힘들 때, 공부가 아닌 다른 생각으로 괴로울 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나를 직접 들여다보든 나를 들어 신에게 의탁하든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기도도 흐르는 물에 내 몸과 정신을 가만히 두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 기억을 떠나보내는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채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기억과 의식이 정화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괴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밀어내기 위한 다른 행동으로 잠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인문학 서적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게 그렇게 지금 자꾸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인가? 시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고 해답까지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모습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식별의 눈을 갖게 해줍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나 학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하는 것만이 공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과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잠시 벗어나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책을 하루에 몇 쪽씩이라도 읽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목표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꾸준히 이런 독서를 의식적으로 한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걱정이나 염려에서 벗어나 멀리 보는 통찰의 눈이 생길 것입니다. 따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은 습관이 어쩌면 더 좋은 시험 준비일 수 있고 또한 수험생활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장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결같은 자세로 공부하는 힘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화해야 할 기억은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사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의 정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장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결같은 자세로 공부하는 힘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다뤄볼게요. 수험생들이 보통 점수가 나오려면은 인풋과 아웃풋 연습이 충분히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 기초 어휘,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분 독해가 어느 정도 좀 잡혀야지 여러분들의 유효문 독해를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 선생님 독해가 잘 안 읽혀요. 독해가 잘 해석은 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독해에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또 반대로 타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의 기출 3회독 정도까지는 하셔가지고 시험의 출제 범위를 알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을 직접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점수가 좀 나옵니다. 동형 모의고사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형 모의고사는 강사님들이 매우 어렵게 내요.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또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집중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지역적인 내용을 많이 넣어놔요. 근데 동형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면은 단원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OS 문제집에 또 비슷하게 문제화돼서 낼 겁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는 틀리고 나면 아, 내가 해당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기출 3회독 플러스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풀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좀 많이 걱정하는 게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그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부 계획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수험기가 늘어나는 거죠.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격차 소방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뭐 안 좋았던 기억, 아니 잘했던 기억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 꾸준히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생분의 대다수의 케이스는 기출 해독하시면서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풀잖아요. 점수는 나옵니다. 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서. 자, 이렇게 제가 한동일 변호사님의 한동일의 공부법 관련된 책을 읽어봤고요. 좋은 내용이 좀 더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영상에서 몇 개 좀 더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